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2강 축음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1문단 에디슨의 축음기는 1877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중계 전신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축음기는 중계 전신기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신을 받고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이 발명품. 얘들아, 그럼 이 전신을 받고 그 전신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신을 전송하는 이 발명품이 뭘까? 중계전신기겠지. 이 발명품의 핵심 부품은 전신 부호를 기록하기 위해 종이에 밀랍을 먹여 만든 회전 원반이었다. 중계 전신기의 핵심 부품은 회전 원반이었는데 그 회전 원반은 종이에다가 밀랍을 먹여서 만들어 놓았고 이 회전 원반이 하는 일은 전신 부호를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을 했다가 그걸 다시 전송해야 되니까. 됐니? 이 원반이 회전하면 그 위에서 철필이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서 밀랍 표면에 홈을 만들었고 아까 전에 그 밀랍을 먹여 만든 회전 원반, 그 밀랍 표면에 홈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돌리면 그 홈이 돌기로 바뀌고 철필이 돌기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되어 있었다. 지금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중계 전신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에디슨은 이 장치에서 힌트를 얻어 원통의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에 저장된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를 생각해내었다. 이게 바로 축음기겠지. 그래서 축음기를 생각해내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축음기 자체가 에디슨이 발명한 중계 전신기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중계 전신기와 에디슨의 축음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계 전신기가 뭐냐면 전기 신호, 전신을 받아 그 전신을 저장해. 그랬다가 다시 그 저장된 전신을 전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것이 중계 전신기였는데 이 중계 전신기의 핵심 부품은 회전 원반이었다. 이 회전 원반은 종이에 이제 밀랍을 먹여서 만들었는데 이 회전 원반의 주 역할은 전신 부호를 기록하는 거였어. 전신 부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받으면은 철필, 원반, 그 회전 원반 위에서 철필이 움직이면서 뭐를 만드냐면 이렇게 회전 원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 신호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야. 홈. 여기 철필이 여기다 홈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홈을 막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걸 다시 뒤집으면 이 홈이 들어갔던 홈이 이렇게 돌기로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 있는 홈이 뒤집으면은 돌기가 돼서 이 돌기를 다시 읽어내면은 얘를 다시 전기 신호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장치에서 힌트를 얻어서 원통의 표면에 저장해서 재생하는 축음기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단 가볼게. 완성된 에디슨의 축음기는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은
축음기의 수화장치와 기록장치를 보여준다. 지금 여기는 수화장치랑 기록장치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 그 재생장치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그림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그림을 보면서 지금 어디가 수화장치고 어디가 기록장치인지 이제 그걸 보면 되는데 얘들아 요게 지금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수화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수화장치. 그리고 여기 원통 부분 있지. 여기 원통 부분. 여기가 기록장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일단 생각해주고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글과 함께 좀 볼게. 일단 수화장치는 짧은 관이야. 여기 짧은 관이지 여기. 짧은 관으로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 여기가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쪽 끝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쪽 끝은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서 이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여기로 이제 소리가 이 관으로 들어오면은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저쪽 안 보이는 이 맞은편 쪽에 금속판이 진동을 해. 그런데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하면서 수화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이 돼 있어. 이게 사실 그림이 조금 이렇게만 봐선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 일단 에디슨의 축음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화장치, 소리가 들어가는 장치이겠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재생하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것은 수화장치야. 수화장치는 짧은 관이래. 그러니까 지금 저 이렇게 짧은 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열려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다른 끝은 이 끝 있잖아. 여기는 금속판으로 덮여 있대. 매우 얇은 금속판. 엄청 얇은 금속판이 있어.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관으로 들어오잖아.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이제 진동을 하는 거야. 소리가 진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중앙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 이렇게 작은 강철 핀 같은 게 이렇게 있대. 그래서 이 금속판이 아까 진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강철핀도 함께 진동한다. 즉 금속판과 강철핀이 함께 진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는 괜찮지 얘들아? 요 수화장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가볼게. 기록장치를 좀 볼 건데 기록장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한번 봐봐. 기록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아까 봤던 그 커다란 원통인데 걔는 노쇠로 만드는데 원통의 둥근 옆면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원통이잖아 얘들아. 요게 지금 여기가 원통이잖아. 요거의 원통인데 이 원통인데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감겨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볼게. 이 원통의 중앙을 관통하는 회전축은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양쪽 끝 부분이 베어링에 의해 지탱된다. 회전축이 있는데 베어링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탱되고
원통의 V자 홈에는 수화장치의 강철핀의 끝이 근접해 있다. 이건 아까 봤던 수화장치에서 강철핀 있다 그랬잖아. 그게 근접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도 조금 더 보자. 여기 지금 회전축은 요거 얘들아. 요거 회전축. 요게 회전축이야. 그리고 요 회전축도 보잖아. 회전축도 보면은 요렇게 지금 감겨 있어. 이렇게 감겨 있는 거고, 여기 지탱해주는 요거 있잖아. 요게 이제 베어링인 거지. 요게 베어링, 여기도 베어링.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조금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수화장치였잖아. 이 수화장치 요 끝부분에 강철핀 있었지, 강철핀. 요 강철핀이 여기 이렇게 V자 홈에 근접해 있다고. 이 강철핀이 흔들리면 요 V자 홈을 건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좀 보자. 회전축은 표면에 나선이 깎여져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나선이 깎여져 있고, 나선 베어링에 끼워져 있어서 회전축이 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 회전축이 막 돌아가면은 앞으로 간다고.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돌리면 원통은,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면 그것은 핸들이겠지. 원통은 고정된 강철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여기까지 됐니? 그림이 지금 한 페이지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손잡이 핸들이지. 요게 핸들이 되는 거야.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겠지. 막 이렇게 돌리면은 요게 회전축이잖아. 회전축 쪽으로 이 원통 자체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야.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상태.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이렇게 돌리면, 핸들을 돌리면 이 회전축 방향을 따라서 이 원통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니? 요 그림을 계속 봐주면 될 것 같아.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자 여기 보자. 부드러워, 그리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았대.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고, 수화장치의 강철핀의 끝, 아까 그 수화장치 강철핀의 끝을 주석의 박에 닿게 조정해준 상태에서 수화장치 관에 말을 해, 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수화장치에 소리가 들어가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주면, 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핸들을 딱딱 돌려주잖아. 그러면 수화장치의 그 강철핀이 진동한다 그랬잖아. 소리에 따라서 진동하면서 그 원통의 V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드는 거야. 소리의 진동에 따라서 그 주석, 아까 그 원통에다 주석을 감아놨다 그랬잖아. 그 주석 박의 표면에 홈을 만들어. 그래서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홈이 주석 박에 새겨지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지. 이해가 좀 될까? 자, 정리해볼게. 이제 기록장치야, 기록장치. 아까 이제 수화장치까지는 괜찮았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기록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 이게 지금 그 회전축이고, 회전축에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있어. 원통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게 이제 회전축, 그치? 그리고 이 회전축을 지탱하는 베어링 이렇게 있었어. 지금 이게 베어링이야. 앞에 그림을 보면 좋아 얘들아. 베어링, 그 다음에 얘가 회전축,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핸들 같은 게 좀 있었지. 이렇게 이게 핸들이야. 이게 핸들, 손잡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리고 이 원통 자체는 노쇠로 만들어. 노쇠로 만드는데 이렇게 나선 모양의 홈이 이렇게 파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 파여 있고, 그 다음
회전축 자체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됐니? 그랬을 때 이 원통은 위에 뭐를 감아야 되냐면 이 원통 위에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감아줘.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감아주고 이 주석의 특징이 뭐냐면 부드러워.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여기 지금 기록장치랑 맞닿아 있는 게 수화장치잖아. 수화장치에 이렇게 강철핀이 여기에 이렇게 닿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수화장치에 강철핀이야. 강철핀. 그러니까 이 강철핀이 그 수화장치의 소리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소리가 들어가면 그 진동에 따라서 강철핀이 여기다 홈을 만드는데 홈이 생길 만큼 부드러워야 되고 탄성이 왜 없어야 되냐면 탄성이 있으면 홈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잖아. 탄성 때문에. 그러니까 탄성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 홈이 생긴 게 그냥 생긴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주석의 특징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면 돼. 요런 식이야 얘들아. 요게 이해될까? 그래서 여기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은 핸들을 돌리면 여기 소리,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핸들을 돌려. 그럼 천천히 돌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홈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지. 말소리에 따라서. 요런 원리야. 그래서 밑에다가 조금 더 부연해서 적어보자면 수화장치라고 적자. 수화장치. 아까 앞에서 봤던 수화장치의 관에다가 무엇을 넣냐면 이제 소리를 넣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야. 말을 하잖아? 그러면 진동이잖아. 그 금속박이 여기 수화장치에 금속박 있었지? 금속박이 진동하면서 결국에 강철 핀도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진동에 따라서 여기 겉에 주석박 있었지? 주석박에 홈이 생기는 거지. 주석박에 어떠한 홈이 생긴다. 됐니? 요게 기록장치야. 계속 볼게. 소리를 재현하는 재생장치. 그럼 재생장치는 뭐 하는 거냐면 소리를 재현하는 건데 이 재생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었는데 넓은 쪽이 열려 있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인 것 같아. 재생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니까 이런 식으로 원뿔 형태. 넓은 쪽은 열려 있어. 여기 이제 열려 있어. 이쪽으로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이렇게 그냥 막혀 있어. 종이. 알겠지? 계속 읽어볼까? 이 펼쳐진 종이막의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용수철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 핀이 달려 있다. 한마디로 여기에 이제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 용수철의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 핀, 이렇게 강철 핀이 딱 달려있대. 계속 볼게. 만약 강철 핀이 진동을 하면은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전달되어 종이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아, 얘도 여기가 진동을 해. 여기가 진동을 하면 용수철, 여기가 또 진동하니까 이 종이막도 그러니까 진동이 타고 가는 거야. 강철핀에서 용수철에서 종이로 순서대로 진동이 타고 간다. 그래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통을 되돌려서
녹음하기 전에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얘들아, 여기 아까 기록장치에서 이 원통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갔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갔다고 해봐. 그럼 다시 얘를 이쪽으로 데려오는 거야. 원래 자리로 데려와.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재생장치, 이번엔 재생장치를 쓰는 건데, 재생장치의 강철 핀의 끝이 주석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 한 후에 핸들을 돌려. 그러면 강철핀이 새겨진 홈을 따라 움직이면서 진동을 용수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전달한다. 아, 어떤 건 줄 알겠지? 이게 지금 이 원통을 다시 이렇게 원래 자리로 갖다 놓고 여기 회전축의 핸들을 막 돌리면은 이번엔 요 강철핀이 여기 있는 홈을 읽는 거야. 홈을 읽으면 그 홈의 진동에 따라서 그 진동을 용수철 종이로 전달하면 이 열려있는 곳으로 재생이 된다는 거네. 그러면 소리가 원뿔형 나팔로부터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때 녹음할 때보다 핸들을 빨리 돌리면 소리가 고음으로 바뀌고 느리게 돌리면 소리가 저음으로 바뀐다. 빨리 돌리면 소리가 높아. 느리게 돌리면 낮아. 이렇게 재생이 된다. 괜찮니? 자, 봐봐. 그러면 재생장치, 이 강철 핀이 진동해 요 원통의 홈을 강철핀에 갖다 놓는 거니까, 그럼 강철핀이 진동하면서 이제 핸들을 돌린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강철핀이 진동하면서 용수철로 그 진동이 가서 결국에 종이막이 진동한다. 종이막이 진동하면 이제 그 진동한 종이막의 진동이 나팔을 통해서, 원뿔형의 그 나팔을 통해서 재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정보를 줬는데, 핸들을 녹음할 때보다 핸들을 빨리 돌리면 소리 자체가 고음으로 바뀌고 느리게 돌리면 저음으로 바뀐다 하고 하나의 정보를 더 줬어. 마지막 볼게. 오문단.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할 때 소리는 사물의 진동에서 나오며 소리가 닿은 물체는 진동을 일으킨다는 간단한 음향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니까 음향학적 지식 자체 어떤 거냐면 소리가 사물의 진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소리가 닿으면 진동을 일으킨다. 그 소리와 진동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축음기를 발명했어. 에디슨이 변별적 자질을 갖는 모음과 자음이 주석박에 강철핀으로 독특한 홈을 남기고 그 홈을 움직여 강철핀을 진동시켰을 때 원래의 소리를 변별력 있게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지금 에디슨의 축음기의 역할인 거지. 당시 음의 감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음향학자들 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운 좋은 성취였다. 에디슨의 이 축음기가 음향학자들 눈에는 되게 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성취였다는 거야. 됐니? 여긴 간단히 해볼게. 사물의 진동으로부터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소리가 닿은 물체는 또 진동을 일으킨다. 이 원리에 따라서 축음기를 발명했고, 음향학자들에게는 에디슨의 이러한 성취가 운이 좋은 성취로 느껴졌다는 거지. 자, 요렇게. 어때 얘들아? 이게 그냥 한번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해가 좀 안 되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문제 자체는 뭐 깊이 문제를 내지 않았거든. 그냥 전체적인 객관적인 어떤 원리 정도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나왔어.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수특 가보자. 얘들아, 수능 특강은 214페이지야. 한번 볼게. 에디슨의 축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저장하는 장치. 그 어디에서도 전기는 없었지. 2번, 전동기로 원통을 회전시켜 소리를 재생한다. 전동기가 아니라 그냥 핸들을 잡았잖아. 그치? 손잡이가 있었어. 3번, 중계전신기를 개량하여 음질을 개선한 것이다. 음질 개선 이런 얘기는 없었어. 중계전신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비슷하게 만든 거긴 하지만. 4번, 소리를 물체의 진동으로 바꾸어 주석박에 새긴다. 수화장치에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진동했었지. 금속판, 얇은 금속판이 진동하고 거기에 딸린 그 강철핀이 진동하면서 원통에 있는 주석박에 홈을 만들었잖아. 맞네. 4번이 답이야. 5번, 강철핀으로 V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원통에 기록한다. 얘들아, 이거 뭐가 틀렸어? 강철핀으로 V자 홈을 만들어. V자 홈을 강철핀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 이미 원통 자체에 V자 홈이 있었어. V 홈이 있는 거야. 볼까? 여기 봐봐. 원통의 둥근 옆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자 모양의 홈이 파여 있다. 홈은 이미 파여 있어.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홈이 파여 있는데 수화장치에 관해 말을 하면 그러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주면은 여기가 중요하지. 강철핀이 진동하면서 원통의 V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홈을 만드는 거였어. 알겠지? 좀 다르지? 그래서 강철핀으로 V자 홈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었다. 주석 박의 표면에 홈을 만드는 거였어. 그래서 5번 틀렸고, 자, 2번 볼게.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에디슨은 중계 전신기에 착안하여 축음기를 발명했다. 1문단에 나왔었지? 2번, 에디슨의 축음기는 강철핀의 떨림을 종이막의 진동을 통해 소리로 바꾼다.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였지? 재생장치에서 강철핀의 떨림을, 그 재생장치에 있는 강철핀의 떨림을 종이막의 진동, 그 종이막이 있었잖아. 그 강철핀이 있었고 용수철 있었고 종이막 있었지. 그 종이막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였어. 그래서 이거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4문단이 맞나? 4문단. 그 다음 3번. 에디슨의 축음기는 소리를 받아들일 때, 이번엔 소리 받아들이는 거, 수화장치에서 소리를 받아들일 때 수화장치에서 얇은 금속판이 진동한다. 이거는 수화장치 얘기하는 거여서 맞지? 이건 2문단에 있어. 4번.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할 때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축음기의 설계에 반영했다.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게 아니라 그냥 소리와 그 진동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축음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나오네. 이 음향학자들 눈에는 운 좋은 성취인 거야.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노력하고 있었어. 음의 감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음향학자들 눈에는 와, 이거 모르고 어떻게 운 좋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알아서 한 건 아니다. 5문단에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5번. 축음기로 소리를 재생할 때 핸들의 회전 속도를 올리면 고음으로 바뀐다라고 4문단에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 4번. 3번 볼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A는 뭐냐면 기록장치야. 기록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회전축은 양쪽 끝부분에 있는 나선 베어링이 지탱한다. 회전축을 지탱하는 게 베어링이었던 거 맞지? 2번. 핸들을 돌리면 노쇠 원통이 조금씩 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핸들 돌리면 원통이 축방향 이동한다라고 했고 3번 강철핀은 수화장치에 있는 이게 강철핀이었지. 사람의 말소리를 다른 홈으로 새겨 넣는다. 맞지? 4번 한 가닥의 V자 홈이 금속 원통을 나선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5번 원통에 감긴 주석박은 부드럽지만 탄성이 좋아서 저장 매체로 적절하다. 탄성이 없는 이라고 했던 거 기억할 거야. 탄성이 없는. 그래서 5번. 여기가 잘 안 되면 그 기록장치 나온 3문단을 다시 읽어보면 다 확인할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잘 풀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4번 볼게.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이제 축음기, 에디슨의 축음기이고 니은은 스코트의 소리 자동 기록기 이렇게 돼 있네. 한번 보자. 이 스코트의 소리 자동 기록기는 소리를 귓바퀴에서 고막을 거쳐 달팽이관까지 전달하는 인간의 귀를 흉내내는 것을 목표로 발명된 장치이다. 소리를 모으는 통 C 끝에 얘들아 이건 그림 보면서 해야지. 여기가 이제 소리를 모으는 통일의 끝에 방막 B가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고 여기 끝에 여기가 방막이 딱 고정되어 있대. 어떤 막이 씌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얇은 막. 그리고 방막의 중심에는 철필 D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 보이니? 이게 이제 철필이래. 방막의 철필이 철로 된 어떤 분필, 연필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런 심이 연결되어 있고 철필의 끝은 원통 A의 둥근 면에 닿아 있는데 요 원통 A의 둥근 면에 닿아 있는데 원통 면에는 그을음을 입힌 종이가 감겨 있다. 원통에는 그을음을 입힌 종이가 감겨 있어. 핸들을 여기가 핸들이래. 이게 핸들을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리면서 통에 대고 말을 하면 여기 C 부분에다가 말을 하면 통의 끝에 설치된 여기 방막이 떨리면서 철필이 진동하여 여기 철필 D가 진동하여 원통면에 감겨있는 그을음을 입힌 종이에 흔적을 남긴다. 이때 흔적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곡선으로 나타나므로 이 장치는 그을음에 남은 흔적을 보고 소리를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축음기랑 상당히 비슷한 거 보이니? 상당히 비슷해. 이게 지금 대응을 좀 시켜보면은 여기가 지금 소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축음기에도 수화장치 있었지. 그치? 수화장치 끝에 뭐 있었어? 얇은 금속판 있었네. 금속판의 끝에 뭐가 있었어? 강철 핀이 있었지. 그치? 요 수화장치에서 여기다 말을 하면은 여기 금속판이 진동하면서 강철핀이 진동하거든? 거기에 뭐가 닿아 있냐면 원통이 닿아 있었어. 그치? 원통. 아이고 이상해졌네 얘들아. 너무 이상해졌는데? 잠깐만. 이거는 다시 그려야겠다. 어쨌든 원통이 이렇게 닿아 있었어. 원통. 그치? 여기가 뭐였어? 여기가 기록장치. 기록장치가 맞았지? 기록장치였어. 기록장치의 겉에 뭐가 있었냐면은 주석이, 얇은 주석이 있었지. 그리고 V자 홈이 파여 있었고 그 겉에 주석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핸들이 있었고 그래서 핸들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 그거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A에는 이 원통 A에 그을음을 입힌 종이에 대응하는 게 주석이지. 금속. 어떤 금속이었더라? 이 금속은 이 주석이라는 금속은 부드러워. 하지만 탄성은 없는. 그래서 홈이 파일 수 있는. 알겠지? 요게 대응이 되면 이 문제 풀 수 있어. 1번 해보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 기록장치 맞네. 기록장치. 여기 지금 기록장치 있었고 여기도 여기 A의 기록이 되니까. 2번 기억은 소리 재생을 의도하나 축음기는 마지막에 재생장치까지 있었잖아. 하지만 니은은 재생이 없네. 3번
기니는 모두 장치를 작동시킬 때 원통을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 여기 보면은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리면서 라고 돼 있고 축음기도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보면은 잠시만. 아이고 왜 보이지가 않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3문단에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주면 여기 있었지. 그래서 둘 다 일정한 속도로 돌리는 게 있었다. 재생할 때. 그 다음에 재생이 아니야. 잘못 말했어. 기록할 때. 알겠지? 기록할 때. 왜냐면 여기 니은은 재생이 안 되니까 기록할 때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 4번 원통 표면을 따라 남겨진 흔적의 견고성은 기억이 니은보다 월등하게 크다. 견고성? 원통 표면을 따라 남겨진 흔적은 여기 얘는 그을음을 입힌 종이에 흔적을 남기는 거고 그 다음 축음기는 주석이라는 금속이잖아. 종이랑 금속의 견고성은 알겠지. 기억이 니은보다 월등하게 크다. 맞는 것. 5번 기니는 모두 말하는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기 위해 금속판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말하는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억은 금속판이었어. 여기 얇은 금속판 쓴다고 기억은 얘기했었고 니은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방막이라고 돼 있어. 방막. 그래서 얘는 금속판이 아니야. 니은은 금속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니은은 방막이다. 여기까지 됐니? 이러면 문제 끝난 거지 얘들아. 뒤에 뭐 어휘 문제 없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축음기의 원리 어디 이렇게 좀 명칭이랑 원리, 순서 이거 알면 되고 그거랑 요 4번의 그림이랑 매칭만 시킬 수 있으면 여기는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